Have you ever lied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fficial in order to gain entry 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그러면은 gain entry 들어오는 목적으로나 아니면 admission을 이렇게 입장하기 위해서 lied 거짓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랬죠. lie라는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일 처음에 인터뷰하러 들어가면은 please stand up 그럼 이래서 하거든요. raise your right hand 반드시 오른손을 들어야 돼요. raise your right hand 오른손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게 will you tell the truth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yes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대답을 잘 못하고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하나 보다. 앉은 다음에 what is truth?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What is truth? 진실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대답은 not to tell lie.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손을 딱 들고 Will you tell the truth? 그러면 yes. 그러고 나서는 이제 딱 앉죠. 근데 그때 변호사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 변호사는 이 선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는 가만히 옆에 앉아 있는데 앉아있다고 해서 이 변호사가 왜 안 일어서나 이런 걱정 마세요. 변호사는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데에 대해서 선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잠시 이 광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다시 돌아오죠. 공부하시느라고 참 피곤하시죠? 광고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이민법 강좌 비디오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6개로 되어 있고요. 1번을 보시면 방문으로 들어와서 방문 신분 연장을 어떻게 하느냐. How do you have the visitor's status extended? 방문 신분으로 들어오면은 도합 1년까지 연장이 쭉 돼요. 근데 그건 B2죠. 근데 B1은 상용 신분이거든요. 그건 1년 지나서도 연장할 수 있어요. 또 방문으로 들어와서 학생으로 바꾸는 거. 또 이제 시민권을 타신 다음에 양자를 들여서 친척 애한테 뭐 영주권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애가 16세 이전에 양자 수속이 끝나야만 돼요. 그리고 양자 수속 중이나 양자 수속이 끝나기 후나 끝나기 전 해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2년 이상 같이 살았으면은 영주권 신청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오랫동안 불법 체류를 했어도 괜찮아요. 미국에 들어올 때만 뭐 방문 신분으로 들어왔달지 이런 기록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비디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받으신 다음에 혹은 시민권 신청을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그 비디오 넘버 5를 보면 돼요. 그러면은 N400이라는 양식을 어떻게 필업을 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가, 또 미국에 산 기간이 뭐 지난 5년 동안 2년 반이라 된다지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에는 반드시 지난 5년간의 여행 기록이 들어있는 여권을 꼭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시민권 인터뷰에 가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건 또 비디오를 살 수도 있지만 또 웹사이트에서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그 웹사이트는 마각교회.org예요. 그래서 Mark Church, markchurch.org 이걸 한번 열어보시면 이 약간의 마각교회 헌금을 하시면요. 그러면은 거기 이민법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이민법 강좌 1번부터 6번까지 비디오를 몇 번 보시면은요. 사실 다른 사람 이민 일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신 분이면은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다른 사람 이민 일도 도와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겁니다. 좋은 파트타임 일이 되겠죠. 그래서 꼭 markchurch.org를 열어보세요. 이 시민권 영어도 거기 또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 비디오 넘버 5의 후반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민권 영어는요, 사실 이 ABC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연습을 하고 준비하면은요, 뭐 A부터
C, D, E, F, G, H, I, J, K 그건 몰라도 단어 이렇게 발음 난 대로 쓰고 말이죠. 이런 것 좀 알고 또 열심히 듣는 연습하고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건 힘들지만 그것도 잘 나오는 문제 몇 개 외워가지고 가면은 그거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55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영주권자였으면은 우리말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또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년 이상 영주권자였어야 되죠.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에 들어가서는 약간 미소를 띠시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공손하게 그렇게 대하는 게 참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데 중요해요. 여기서 시민권 인터뷰 때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영어 잘하는가, 우선 어느 정도 하는가, 그 중에서도 말하는 걸 하는가, 그 다음에 읽을 줄 아는가, 그 다음에 쓰는 걸 하는가, 그리고 이해를 하는가, 이걸 보고요. 또 미국 정치에 대해서 좀 아는가, 미국 역사에 대해서 좀 아는가, 또 미국 정부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가, 또 어느 정도의 간단한 법에 관한 것, 특히 이민법 이런 것을 아는가, 이걸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를 많이 해가고 제가 만든 이 비디오 시리즈가 6개나 되니까 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놓고 이 기억하기 쉽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꾸 보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시민권 영어는요, 이 차에서 이 오디오 테이프를 듣고 틈틈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얼굴을 보면서, 사람 얼굴을 보면서 입모양도 보면서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 때 들어가면은 인터뷰하는 사람의 입을 보면서 또 그 사람 눈을 보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카셋으로만 차 안에서 틈틈이 듣고 들어간 사람은 이 질문이 이거 같기도 하고 저 질문이 저거 같기도 하고 엉뚱한 프레지던트 같기도 하고 지금 프레지던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링컨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자꾸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 실력은 이 정도는 더 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것은 혼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머리를 정리를 해서 오거나이즈를 딱 시켜서 저쪽에서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쫙 할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영어를 문법부터 배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그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 언제 영어를 배워서 이 어려운 영어, 시민권 영어에 나오는 시민권 시험에 나오는 영어는 상당히 고급 영어예요. 근데 거기까지 언제 가냐고요. 그리고 또 언제 다 쓰는 거 다 배워가지고 필기 시험에 어떻게 붙겠어요. 잘 나오는 거 그거 연습해서 그거 외워다 쓰는 거지. 그죠? 그리고 시민권 필기 시험 할 때는요, 뭐 간단한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은 Sunday was a nice day 랄지, 아니면은 Today is Thursday, 오늘은 목요일이랄지 이런 걸 쓰라고 하면은 이 Thursday, Thursday 목요일이에요. Monday, Tuesday, Wednesday는 수요일이고 Thursday 목요일이고 Friday는 금요일이고 Saturday는 토요일이고 Sunday가 일요일이죠. 참고 이민국 직원 하나 이름도 하나가 Sunday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흑인인데 Sunday. 그래서 이 쓰기 시험도 대충 몇 개, weeks라는 거 잘 나와요. Monday, Tuesday, Wednesday 그건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나오는 거 그런 걸 외워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My birthday is April 5th. 저는 이제 음력으로 4월 5일인데 My birthday is April 5th 랄지 그럼 그거 쓰라고 하거든요. 자기 신상에 관한 걸 많이 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럴 때는 my는 my, birthday는 아시죠? birthday. birthday is like April 5th.
1945. 난 1945년 4월 5일생이니까 음력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쓰는 연습을 해가지고 가고, 항상 시험이라는 건 말이죠. 항상 모든 시험을, 난 지금 시험을 잘 봐가지고, 그 어려운 서울대학교, 서울공대 화공과도 참, 64년 정말 어려운 데였죠. 30명밖에 안 뽑았으니까. 그런 데 들어가. 근데 공부할 때는요, 저는요, 이 시험을 잘 봐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은, 시험 예상 문제를 만들어요. 나는 어차피 지금 160개 다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뭐는 나올 것 같다. 예상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걸 연습해 가면 돼요.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해 가야 돼요. 그리고 시험은 물론 100점 맞는 게 좋아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86세시지만 100점 맞으셨거든요. 시민권 시험에. 근데 100점만 맞을 필요가 없어요. 60점이면 되거든요. 60점, 턱걸이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턱걸이 하는 정도만 되면은 충분히 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냥 어렵게 생각을 말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필기도 나는 지금 진짜 5개밖에 못 쓴다. 5개만 연습해 가든가 아니면 난 진짜 1개밖에 못 써. 그러면 1개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준비해 가라고요. 그래서 시민권 인터뷰하는 사람이 꼭 붙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필기시험에서는 5개 중에 1개만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다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5번째 뭘 물어볼까 할 때 어쩔 때는 나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변호사한테 뭘 물어볼까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준다고. 이 사람이 확실히 쓸 수 있는 것은 I love California trees 랄지, 너는 캘리포니아의 나무들을 좋아한다 할지, 또는 I have three beautiful children이랄지, 뭐 이런 게 확실한 걸 가지고 가면은 붙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요령으로 붙는 겁니다, 시험은. 그리고 시험은 이 턱걸이로 이렇게 붙으면 돼요. 그거 뭐 다 잘하면 오직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이 비디오도 보고 또 변호사도 대동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시민권은 받아야 되겠고, 시민권은 받아야 뭐 애도 초청해서 데려올 수 있고, 뭐 결혼한 형제들도 초청해서 데려올 수 있고 하니까 무슨 이유가 다 대개들이 있거든요. 또는 안 그러면은 이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샤플리프팅, 여자들은 백화점에서 이렇게 조금씩 가져오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죠. 특히 그 피어리어드가 있을 때, 생길 때, 뭐 그런 기록이 있다 할지, 아니면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 할지, 옛날에 가게를 했는데 그 무슨 문제가 있었다 할지, 뭐 맥주를 어린애한테 팔았다 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영주권자로 여행을 할 때요, 이 국경에 있는 그 컴퓨터에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입국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deferred inspection이라고, 일단 영주권은 뺐고 deferred 정밀 조사실에 가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나가라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deferred inspection에 보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권을 그냥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시민권을 받아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을 떠날 때에는 1년 내에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 거주지가 마땅히 없고 뭐 우편도 딴 데서 받고 아니면 뭐 전화도 가설이 안 돼 있고 자기 이름으로, 그럴 때는 6개월 내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권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니까 받아요, 그냥. 그리고 내가 맨날 한국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은 소문을 듣지 말고 직접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전화 주셔도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어차피 미국에서 살 거 시민권 받으세요. 또 지금은 뭐 시민권 받았다고 해도 한국에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 아시죠? 법이 모두 바뀌어서. 시민권은 받고, 특히 이 criminal record가 있는 경우는 시민권을 받아버리는 게 좋아요. If you have a criminal record, do get citizenship. 그러면 그게 naturalized citizen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 들어갔을 때에는 되게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이런 미국 국기가 꼭 있습니다. 거의 100%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국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는 이렇게 그걸 보고 대답을 해도 돼요. 뭐 이 별이 흰색이랄지, 뭐 이런 거, white, blue, and red랄지. 그리고 이 국기를 달 때는 이게 별이 위로 가게 이렇게 달아야 돼요.
그 전번 비디오에서는 우리 일하는 애가 이걸 좀 잘못 따랐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에서 많이 떨어져요.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잘 적어가야 되고요. 또 지난 5년 동안에 살던 주소 이런 건 되게 외워가는 게 좋아요. 외울 수가 없으면 이 조그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손으로 가서 보면서 대답해도 돼요. 그런 건. 그리고 또 뭐 자기 신상에 관한 거, 특히 이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아무리 작아도 변호사하고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반성문도 써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이민법에 관한 거하고 형법에 관한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나쁜 법인데, 이 1996년 그 클린턴이 만든 아주 나쁜 그 아이라가 악법이 뭐냐면, 자기는 죄값을 치렀는데 시민권 인터뷰 때 또 그걸 다른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잘 성실하게 대답을 하면은 용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옛날에 뭐 진짜 3일 굶어가지고 뭐 남의 담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고, 그러니까는 배고프면은 다 훔치죠. 장발장처럼 빵도 훔치고 그러듯이. 또 아주 여자들이 돈 없고 그러면은 뭐 마사지 parlour에서도 일도 하고 뭐 하여튼 경찰한테 이렇게 걸려가지고 말이죠. 뭐 이런 기록도 있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국 왔다 갔다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영주권자로 살지. 그러나 시민권 인터뷰 때 가서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시민권 받아버리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 혹시 매춘 행위, 뭐 prostitution 이런 거 걸린 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주저 마시고 신청을 해보세요. 뜻하지 않게 많은 경우에 그냥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뭐 교통 법규를 어겼달지 이런 것은 물어보기는 해요. Do you have any traffic tickets? 그러면은 traffic ticket, oh yeah, I have one traffic ticket. Oh, speeding은 과속 운전이죠. speeding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질문은 상당히 쉬운데 이렇게 비디오를 지금 5번째까지 보신 분들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6번째 비디오는 이게 그냥 질문 대답 160개를 쭉 1시간짜리에다 넣어놓으니까는 그게 꽉 차더라고요. 설명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이 경우에는 이 마음가짐, 그래서 인터뷰 들어갔을 때 차분하게 마음을 갖고, 또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서 너무 가까이 앉지 말고 조금 뒤로 앉아서 앉고요. 그 의자가 되게 이만큼 넓으면은 그 뒤에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앉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앞에 앉는 것보다는 이렇게 쭉 이렇게 앉고 편히 앉아가지고 대답을 하고요. 또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손짓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리고 항상 약간의 미소를 짓고요. 그리고 잘 입고 또 좀 단정하게 하고 가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러면 항상 도움이 돼요. 그리고